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어떤 나라의 어떤 학교에서 전임 교장이 공금횡령, 촌지수령,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자기가 원하는 교사가 교장이 되게끔 만들고 날라버렸다. 그는 검은 돈을 적절히 뿌려서 이 사실을 아는 모든 이들이 합주기가 되었다. 이 한 평교사가 엄밀한 조사를 시작했고 과목 주임 교사가 그 조사를 멈추라고 했다. 둘의 갈등은 증폭하여 결국 교육위원회가 열렸다. 지역신문들은 남들 보는 앞에서 싸워대는 선생들이 이러니 아이들이 뭘 배우겠냐고 쌓아놓은 행위 자체만 가지고 개판이네 동네 양아치만도 못하네 떠들어댔고, 과목 주임 교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교사 인사위원회에서 나를 조사해달라고 했다. 신임 교장의 지위를 받는 교사 인사위원회는 냉큼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서로 형사고발이 들어가야 할 일이 갑자기 교사 인사위원회로 가게 되었고, 전임 교장의 비리를 조사해야 할 일이 갑자기 평교사가 잘못했느냐 주임 교사가 잘못했느냐의 논쟁으로 바뀌었다. 지역신문은 이 기회에 선생들의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바보 나라의 바보 학교라서 그런 건가? 아니면 전임 교장의 치밀한 검은 돈 살포 능력 때문에 그런 건가? 페이스북에서 본 어떤 우화입니다.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 난 몰라 내 반찬 다 뺏어먹는 건 난 몰라.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주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서 말이죠, 오늘이야말로 꼭 자전거를 타고 출근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사실은 어저께 밤에 잘 때 그랬죠. 그게 뭔 얘기냐면, 그동안 추석 이후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 게 아마 한 번인가 두 번인가 10월 들어갔고는 아마 못했을 거예요, 거의. 왜냐하면 매주 월요일 화요일에 제가 그 현대건설의 사옥이 있는 개동 뒤쪽으로 가서 노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은 의관을 정지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고, 10월 달에는 좀 저희가 좀 바쁜 편입니다. 가수가. 그래서 그 공연복을 입고 다녀야 할 때가 많아서, 그 다른 날에도, 또는 비가 오거나 뭐 공연 없는 날엔, 어떤 날에는 그 전날 무리를 내서 자전거 타기 좀 힘들어서, 또 어떤 날은 바람이 많이 분다는 핑계로 하다 보니까 10월 달들하고 자전거를 한 번도 못 탔어요. 와,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보니까 오늘 10월 23일 수요일에는 별일이 없어갖고 방송 끝난 다음에 또 날씨도 좋을 것 같아서 자전거를 타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작업실에 딱 올라가니까 바람이 막 휙휙 부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날 정도로. 그래서 이거 맞바람 맞고서는 자전거 타고 가면은 힘들 텐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간만에 자전거 타니까 방송하는데 지장이 있을 만큼 체력이 떨어지면 안 되지. 그래서 오늘도 그냥 말까 이랬었는데, 밥을 먹으면서 생각을 달리했죠. 이렇게 미루다 보면은 이 좋은 날씨에 자전거 제대로 못 하겠네. 그래서 좋아. 일찍 출발해갖고 천천히 가면 되니까 자전거를 타보지. 자전거를 끌고 나왔거든요. 의외로 바람이 방향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바람이 덜 불어서 그런지 출발이 좋았습니다. 예. 반포대교를 건널 때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약간 좀 바람 방향이, 아니면 저희 진행방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막판에 약간 좀 힘들었죠. 서강대교 돌파했을 때는. 그리고 간만에 자전거를 타서인지 엉덩이가 좀 더 아프기도 했습니다만 성공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발해서 일찍 왔기 때문에 좋았죠. 그래서 역시 핑계는 한도 끝도 없고 그렇죠. 그것을 어느 정도 의지만 갖고 있으면 뚫을 수 있는 것들이 역시 있구나라고 어떤 작은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셨던 오빠는 풍각쟁이. 이 노래는 아는 사람만 알고 있다가 그죠? 뭡니까? 태극기 휘날리며 거기에 삽입이 되면서 사람들이 좀 알게 되었죠. 유성기로 듣는 일제시대의 그런 노래들 만요라고 하죠. 만화할 때 만자처럼 풍자송 모은 그런 것 신나라 레코드에서 복각해서 CD를 만들어서 판매했었거든요. 거기에 들어있는 곡입니다. 오빠는 풍각쟁이. 들으면서 낄낄거리고 하는데 가사를 다 분석해보면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겠지만 일단은 언뜻 듣기에 제 귀에 쏙 들어온 게 이겁니다. 첫 번째 가사에서 불고기 떡볶이는 혼자만 먹고 그렇습니다. 불고기는 물론이고 그 당시에 떡볶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떡볶이가. 예? 그러니까 이 떡볶이의 기원을 신당동 떡볶이 마봉님 할머니가 한국전쟁 이후에 이렇게 시아버지가 떡을 짜장면 양념에 떨어뜨려갖고는 먹는 걸 떨어뜨려갖고 실수로 드시는 걸 보고 거기서 착안을 했다 그러는데 떡볶이가 원래 있었다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도. 원래 궁중 음식으로 간장을 베이스로 한 간장으로 맛을 낸 그런 고기랑 소고기랑 떡을 이렇게 내은 그런 궁중 요리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미 일제시대 때 불고기 떡볶이를 혼자만 먹고 했을 때 이게 마봉님 할머니표 신당동 떡볶이가 아니고 궁중 음식 비슷한 그런 떡볶이란 얘기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 그리고 난 시리어. 그렇죠. 시러가 아니라 시려입니다. 시리어. 예. 1920년대, 30년대 이때만 해도 표준말이 시러가 아니라 시리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빠가 아니라 오빠라는 겁니다. 오빠. 아빠도 아니고 오빠도 아니고 오빠라는 거예요. 오빠는 풍각쟁이야. 예. 오빠는 이게 아니라 오빠라는 거예요. 오빠.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는 경기도 광주 사람인데요. 오빠라고 발음하지 않고 오빠라고 가셨어요. 예. 이런 중요한 사실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빨리 오프닝 멘트, 빨리 음악 걸어놓고 오빠는 풍각쟁이의 가사를 분석해보고 싶은 생각이 마구마구 드는군요. 벌써 신청곡들 올라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다지의 희망. 도종환 선생의 시에 이희진이라고 하는 그 당시 현직 교사가 곡을 붙인 이분은 시에다가 곡을 붙인 능력이 아주 탁월하신데 특히 도종환 선생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들이 참 좋았어요. 희망도 있었고요. 박성환, Fucking USA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던 박성환 씨가 불렀던 개울, 늑대, 이런 노래들 이런 노래들도 참 좋았습니다. 조성일 씨, 지금은 꽃다지를 탈퇴하고 얼마 전에 솔로 앨범을 낸 제주도의 터전을 잡은 제가 좋아하는 목소리 조성일 씨의 목소리로 듣는 꽃다지의 희망 듣습니다. 사는데 그대를 떠나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서듯 이제는 그대를 떠나라 한다. 같은 우리 삶의 벌판에 언제나 새순으로 돋는 그대를 이 세상 모든 길이 얼어붙어
U2. 정찰기 이름이죠. U2. 아주 고공에서 초음속으로 날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정찰기입니다. 그 존재가 알려지게 된 것은 구소련이 그 U2 정찰기를 격추시켰기 때문이죠. 그런 정찰기가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것을 격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죠. 조종사는 다행히 살아남아서 체포돼서 포로로 잡혔습니다만 소련의 스파이, 미국에서 잡은 소련의 스파이와 나중에 1대1로 교환이 되죠.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락밴드입니다. U2. 보노가 이끌고 있고 DH라고 하는 그런 기타리스트 더블린에서 결성이 됐죠. 자, 밴드 어느새입니까? 어느새? 예, 정규 1집 음반 냈다고 국민TV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셨다고요. 들어보니 노래 너무 좋다고 하는 광고성 글. 나쁘지 않습니다. 핑플님, 까망희님, 무소의 뿔님, 고흐님, 예. 또 THFLSKFK 한글로 쓰시려다가 이렇게 잘못 쓰신 겁니까? 영어 자편으로. 네. JJ킴님 반갑습니다. 마이앤트 메리 신청해 주셨군요. 안경 꼈다님, 나는 어제 자전거 탔더니 무릎이 아파요. 오, 그렇군요. 그래도 무릎에 좀 무리가 좀 덜 가지 않나요? 자전거 타기가? 예를 들면 다른 달리기보다 훨씬. 예. 같이 가자님 신청하신 With or Without You 들으셨죠? 희망이랑 이 노래랑 붙이는 게 가장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선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그런 곡들 중에서. 백마오지님께서 강원도에서 모임하면은 오시냐고. 네. 쥐어짜기가 뭐죠, 근데? 김효진 PD가 쥐어짜기라는 그런 유행어를 갖고 있나요? 네. 1980년대의 개그맨들은 90년대, 80년대 자신을 특징 짓는 유행어, 자신이 얘기해서 히트시킨 유행어가 한두 개 정도 있어야지 인기 개그맨으로 인정받았죠. 예. 숭구리당당, 숭당당, 예. 정렬, 좌우로 정렬, 예. 김정렬 씨. 예. 김영곤 씨는 좋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주정뱅이. 여기 골뱅이 하나 추가요. 이런 걸로, 이런 분도 있었고요. 원주의 조합원이 두 분밖에 안 되신다 그런 게 저도 좀 의아합니다. 원주는, 그렇죠. 일찍이 무의당 장일승 선생 계셨고, 지학순 주교 계셨고요. 사회운동이 활발했던 곳입니다. 그렇죠? 금관의 예수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곡은 바로 원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왜냐하면 원주에서 그런 금관의 예수라는 연극을 올리는데 노래가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그 기차 안에서 김민기 씨가 작곡을 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천재입니다. 70년대의 원주라는 곳은 그냥 강원도의 어느 도시 하나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사회운동이, 민주화운동이 활발했던 그런 곳이었다는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창복 전 의원도 바로 원주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셨었죠. 예, 왕사가지님, 햇살이 따뜻한 오후의 가을. 하트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잔. 이게 참 이쁘네, 예. 저도 사실 지금 홍차를 하나 탔습니다, 홍차. 커피랑 홍차랑 있으면 저는 홍차를 마시는 편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만 커피는 별로 사실 참 즐기지 않죠. 사실 카페인 음료를 잘 즐기는 편은 아닌데 방송을 할 때는 의식적으로 마십니다. 어떤 때는 오늘처럼 간만에 자전거를 타고 가서 약간 노곤함을 느낄 때는 일부러 업 시키려고 이런 걸 마시죠.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카페인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산꾸님, 라디오 내용과 무관한 고발이지만 고화해야 할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KTX 실내 TV에 왜 자꾸만 옛날 박정희 흑백 뉴스가 나오는지. 예.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아산에 가서 노래를 했거든요. 온양온천역에서 내리는데 거기에 사진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추모 사진전 5회라 그런 거 보니까
매년 지금 벌써 5년째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대구 경북 쪽에 최근에 어떤 사진을 보니까 거기 뭐 스님도 모시고 해갖고는 산신제 비슷하게 산신제인가요? 하여튼 크게 제사를 지내는데 조선시대 그 유학자라던가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의 반열에 오를 만큼 대단하신 그런 분들 몇 분의 초상과 함께 그래요. 박정희의 초상도 있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초상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쪽 어느 분들은 이분을 거의 신처럼 모시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실제로 지금 박 대통령 같은 경우 어떤 분들에게는 거의 뭐 국모 수준으로 예.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게 옳지 않습니다. 진동을 해놓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제 방송을 진행할 때는 사실 핸드폰을 꺼놔야 되는데 약속되었던 게스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화로 이렇게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꺼놓지 못하고 최대한 방송에 지장 없게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좀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와 더불어서 새마을운동 제2의 새마을운동 하겠다고 이런 얘기 있죠. 새마을운동은 그 당시 농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것이죠. 자발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각 마을마다 시멘트를 약간씩 철근을 약간씩 지원해주고 노동력은 그 당시 노동력 1년에 농사일을 하는 그런 사람 평균의 8.몇%의 시간을 새마을운동에 할애를 했다 하더라고요. 1인당 농민 1인당. 그러니까 1년에 농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100일 동안 농사를 지었다. 그중에 8일 정도는 8주 며칠은 무상 노동으로 새마을운동에 참여를 했다는 것이죠. 예. 근면자조협동.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라고 하는 이런 연설 내용이 자주 방송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농민의 아들임을 강조를 하면서 모내기 하면서 막걸리를 손수 기울이는 그런 이미지와 더불어서 박정희 대통령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기도 했죠. 새마을운동. 하지만요. 그 새마을운동은 온전히 박정희 대통령의 작품이었다. 박정희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박정희의 작품이었다라고 얘기한 것은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근대 문학의 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했었던 심훈 선생의 상록수 기억하십니까? 이 상록수가 뭡니까? 일제시대 때 농촌 계몽운동의 실화를 각색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용신이라고 하는 그런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애인 얘기도 사실이고요. 소설에서는 최영신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브나로드라는 운동도 있잖아요. 농민 속으로. 러시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만 농촌 속으로 들어가서 지식인들이 혁명가들이 가서 농촌을 계몽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브나로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나로드니키라고도 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그런 독립운동, 사회주의 운동의 한 갈래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래요. 백규환 선생도 20대 때 나이에 나무 심기 운동하고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리고 농민가라는 노래 있죠. 3천만 잠들었을 때 이거는 새마을운동 훨씬 이전에 나왔던 바로 농촌 계몽활동 80년대 이후에는 농활 그냥 농촌활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왜? 어디 감히 농민들 계몽하느냐. 이것은 지식인들이 대학생들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단어다. 옳지 않다. 그래서 농촌활동이라고 바꿨습니다만 아무튼 농촌 계몽활동 시절에 그때 만들어진 노래죠. 또 자발적으로 이 농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근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농민들의 의지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끌어낸 측면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은
하나님이 얘기해갖고는 뭐 땅이 있으라니 땅이 생겨났다라는 식으로 새마을운동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이야기입니다.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현재 진행형이지 새마을운동이 100% 훌륭하기만 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볼까요? 초가집도 없애고 이게 초가집 없애고 슬레이트 지붕 올렸잖아요. 잘 사는 동네는 기와 올렸습니다만 이 슬레이트가 뭡니까? 성면 아닙니까? 성면. 발암 물질입니다. 지금도 농촌에는 뭡니까? 오래된 집들은 슬레이트가 아직도 있는데 이거를 철거하면은 철거할 수 있게 나라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랬는데도 철거 못한 데가 있어요. 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이거 철거하는 나머지 비용도 부담이라는 것이죠.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들이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발암 물질이에요. 초가지붕, 흙벽에 초가지붕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예를 들면은 자성을 띤 그런 카세트 테이프나 릴 테이프 이런 것들을 사시사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왜? 장마철에는 습기를 흡수하고 가을, 겨울에는 습기를 내뿜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습도를 유지시켜줘요. 그렇죠? 그건 콘크리트 벽에, 시멘트 벽에다가 이 슬레이트 지붕과는 될 게 아니죠. 이건 새마을운동 해갖고는 좋아진 게 아니죠.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말이에요. 이렇게 슬그머니 복고풍으로 가는 게 국가기관도 그렇게 퇴행적으로 가고요 말이에요. 예. 비서실장, 도승지도 지금 유신시대로 돌아가고 있고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또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일환으로 이러한 흑백 시절에 박정희 유산들이 계속 재방송된다는 거. 이것은 아랫사람이 알아서 기든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렇게 조장을 하든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온고의 지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건 적당히 해야죠. 네.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댓글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겁니까? 아니. 근데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왜 마치 댓글로 국정원의 댓글질로 대통령 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까? 예?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저랑 관계없고 그렇습니다만 이거 좀 문제긴 하네요.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밝히죠. 그리고 제가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할게요. 예를 들면은 대선 때 그 토론회 때 제가 넘겨짚어서 얘기하고 이런 거 제가 실수한 거니까 사과를 하죠. 이것이 바로 국정원의 댓글질로 대통령을 먹은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깔아뭉개고 왜곡하고 비아냥대고 이것은 바로 댓글질로 대통령 된 사람의 그런 스탠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은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겠습니까? 점점 밝혀지고 있잖아요. 국정원뿐 아니라 사이버 사령부 또 무슨 통계청이니 뭐니 국가기관들 누차 말씀드리지만 심판과 더불어서 관전자에 위치해 있어야 될 사람들도 한 뭉탱이가 돼갖고는 청커나 홍커나 싸우고 있는데 홍커나 옷을 입고서 말이에요. 1대3으로 싸우게 한 겁니다. 그래놓고선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진상을 밝혀야 되겠다 그러고 그랬을 때 내가 댓글로 대통령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면 되죠. 할 얘기가 참 많아요. 근데 참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이거 음악 방송입니다. 이거 음악을 틀어야 되겠죠. 아이유의 좋은 날부터 듣습니다. 삼단 고음 아이유의 좋은 날 그리고 마이 앤트 메리의
마린보이 뮤직비디오 삽입곡이죠, 영화. 네, 그거 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성하면서 한 곡을 이어서 또 듣죠. 존 멜렌캠프의 음악 듣습니다. Small Town.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